특히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기독교 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문화 막시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와 의가 뒤섞이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기독교를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전략입니다. 문화적 전략. 제가 문화 막시즘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시즘이라는 것은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을 했었던 마르크스를 말하는 거고, 마르크스주의. 문화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문화로 둔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계급 투쟁으로 중심을 했는데, 이 문화 막시즘은 문화 영역에서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기독교 가치와 서구 문명에 대한 대적, 해체를 전략 삼아서 들어온 것이 문화 막시즘이에요. 서구 문화는 왜 그러냐? 서구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 아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목적은 기독교 가치를 없애자 이거예요. 이게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 전에 전통적으로는 노동과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일어났고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문화 막시즘은 아주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익숙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 막시즘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통 가치 해체입니다. 전통 가치 해체. 가족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있죠. 종교, 도덕, 국가, 정체성 같은 기존 질서를 붕괴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유럽과 한국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또 정당들,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문화 막시즘 들어오면. 특정 집단을 억압받는 피해자로 설정을 하고 기존 체제를 억압자로 규정을 해요. 세 번째는 정체성 정치인데요. 성별이나 인종,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합니다. 네 번째, 상대주의 확산.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강화해서 죄와 의가 뒤섞이게 만들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언어를 통제해요. 언어. 표현을 통제를 합니다. 특정 표현을 금지시키고 사상을 검열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물든 세상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에 동성애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보통 사상이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비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됐어요.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컨텐츠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뭐 이 설교도 아마 제재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영상이 또 안 뜨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예 안 뜨는지 아니면 수익에 정지되는지. 수익 정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수익을 안 하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문화 막시즘의 대표적인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끄셔도 돼요. 또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을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딱 보면 알죠. 여자아이는 딱 보면 알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색체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적 문화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고 규정되는 것이 바로 성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나는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자 할래 하면 이제 여자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충격받아서 트럼프 쪽으로 옮겨간 사람이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남녀 구분을 해체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의 급진화. 남성을 억압자로 규정을 하고 가족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계속 가족과 관련된 게 나와요. 예전에 제가 2019년인가 20년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 가족을 계속 건드냐? 원래 공산주의는 모두 같이 나눠 갖자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걷고 피가 같으니까 유산을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축적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뺏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성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 조선시대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도 그랬죠.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통령도 여자가 되고 국회의원도 여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걸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자, 이거는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고 절대 진리 없다. 이거 우리 오후 강의 때 김준태 집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풍성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면 보이는데 그럼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번째, 다문화주의 과잉. 자, 다문화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잉이라는 거죠. 과잉. 무조건 들여보냅니다. 왜 그러냐?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도 맞춰야 되고 이 사람들도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 절대 진리 가치관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서구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는 거의 다 동양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구 문화 배척은 결국 기독교 배척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정의운동, 다섯 번째. 사회정의운동. 이건 뭐냐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절대적입니다. 성경에서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하면 선이 도덕이고 악은 비도덕이에요. 그런데 이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도덕을 상대적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변화되는 것. 자,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서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막시즘의 침투로 인해서 이미 서구 사회가 다 기존의 틀이 무너졌고요.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교회 나이트클럽이 변한 지 오래됐어요. 막 수백 년 이어왔었던 그러한 교회들의 건축들, 전통들이 다 무너지고 나이트클럽으로, 재즈바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로 보면 걸어가죠. 이미 많이 걸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아니다. 서로 인권. 그래도 뭐 동성애도 인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문화막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러한 운동의 앞장서는 어떤 정당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떠올라야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정책으로 입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제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죠. 왜 이 사람이 이 방금 말씀드린 문화 막시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으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30% 정도에서 시작해서 임기 안에 양성평등의 내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말하면 지킨다는 거.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제가.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랑 다르지가 않죠.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면 탄핵을 항상 외쳤습니다. 하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승만 때부터 그랬어요. 이승만 때부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파와 신앙의 자유에 위협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퍼지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는 무너지고 있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억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혐오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적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 혐오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이미 유튜브가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혐오 발언, 혐오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제정되면 벌금, 감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복음 충만 없이 지식과 제도로만 움직이는 교회는 세상의 이러한 도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확실히 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복음이 점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복음을 내가 먼저 알고 잘 전함으로써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공산주의적 이념과 문화 막시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고 있죠.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이 금지되고 복음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적 가치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 각 사람과 이 땅의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에 무지하고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나라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